충격.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프랑스와 중국의 최신 전투기가 허망하게 격추됐습니다. 2억 달러짜리 프랑스 라팔은 레이더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중국 J-10C는 엔진이 공중에서 고장나는 수모를 겪었다는데요.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단 2분 만에 파키스탄 기지를 초토화시켰고 KF-21 보라매는 적기를 250km 밖에서 감지하는 압도적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 무기를 원합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대격변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1초만 구독,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방부에서 20년 동안 군사 전략과 무기 체계를 분석해온 마이클 해리슨입니다. 2025년 5월 인도 파키스탄 간 긴장이 고조되던 시점에 국경지대로 파견됐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단순한 모니터링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바뀌었죠. 그날 오후 제가 국경지대 감시 포스트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맑은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인도의 라팔 전투기 편대가 순찰 비행을 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생산된 이 최첨단 전투기는 인도 공군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레이더 스크린에 파키스탄의 J-10C 전투기 몇 대가 포착됐죠.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프랑스제 라팔이 중국제 J-10C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라팔이 우위를 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억 달러가 넘는 가격표에 걸맞게 라팔은 세계 최고의 전투기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팔의 레이더가 J-10C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인도 조종사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무전 교신이 감시 포스트에 들려왔죠. 그 틈을 파고든 J-10C가 발사한 미사일이 라팔 전투기를 명중시켰습니다. 우리 모두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늘에서 불타며 추락하는 라팔을 보면서 저는 프랑스 무기의 실전 성능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측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최첨단 레이더와 방어 시스템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제 옆에 있던 인도 장교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기세를 올리며 선회하던 중국제 J-10C 전투기 한 대가 갑자기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투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조종사가 급하게 무전을 보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것이었죠. 파키스탄 J-10C 조종사는 간신히 전투기를 통제하며 긴급 착륙을 시도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중국 무기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최신의 전투기가 단 몇 분 만에 기계적 결함을 일으키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는 공책을 꺼내 2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프랑스제 라팔은 실전에서 명세서와 다른 성능을 보였다. 둘째, 중국제 J-10C는 일시적 우위를 점했으나 심각한 신뢰성 문제를 드러냈다. 이것이 제가 인도 파키스탄 국경에서 목격한 첫날의 기록이었어요.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양측 부대를 방문하며 이번 충돌에 사용된 무기 체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놀라운 무기 체계를 발견하게 됐죠. 첫날의 충격적인 공중전 이후 저는 양측 부대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어요. 무기 체계의 실제 성능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먼저 인도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보안 검문을 통과하는 데만 3시간이 걸렸죠. 군사 분석가로서 20년의 경험과 미 국방부의 신분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인도 공군 기지에 들어서자 격추된 라팔 전투기의 동료 파일럿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실망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한 고위 장교가 저를 조용한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문을 닫자마자 한숨을 내쉬더군요.
인도군이 라팔 도입을 결정했을 때 프랑스 측은 120km 이상의 레이더 탐지 거리와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라팔의 레이더는 J-10C를 80km도 안 되는 거리에서야 포착했어요. 게다가 방어 시스템은 중국제 미사일에 대응하지 못했죠. 인도 장교는 2억 달러가 넘는 전투기가 명세서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인도군은 이미 여러 차례 라팔의 문제점을 프랑스 측에 제기했지만 그때마다 조종사 훈련 부족 또는 유지보수 미흡 같은 변명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살펴본 정비 기록은 그 반대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인도 기술자들은 매뉴얼보다 더 철저하게 정비를 수행해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파키스탄 측 기지를 방문했어요. 예상대로 그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미국 국방부 소속이라는 제 신분과 순수한 분석 목적이라는 설명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J-10C의 정비 기록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중국제 J-10C는 비행시간 50시간마다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엔진 시스템과 항공전자 장비의 고장이 빈번했어요. 한 파키스탄 정비 책임자는 중국에서 보내준 부품조차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심지어 일부 부품은 도착했을 때 이미 손상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죠. 파키스탄 공군의 베테랑 조종사와 이야기할 기회도 있었어요. 그는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중국산 무기는 가격이 저렴해 구매했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고 했어요. 예비 부품 공급도 불안정하고 기술 지원도 미흡했습니다. 결국 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게 그의 결론이었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안전 장비였어요. 제가 J-10C의 조종석을 직접 확인했을 때 기본적인 생존 장비조차 서구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출 좌석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조종사들의 우려도 컸어요. 파키스탄을 떠나기 전 제가 묵고 있던 호텔에서 양국의 무기 구매 계약서 사본을 검토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화려한 사양과 성능을 약속하고 있었지만 실제 운용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중국과 프랑스는 화려한 마케팅과 외교적 압력으로 자국 무기 체계를 판매했지만 실전에서의 성능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에 첫 문장을 적었어요. 프랑스와 중국의 첨단 무기 체계는 실전 환경에서 심각한 신뢰성 문제를 드러냈다. 이것이 제가 양측에서 발견한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양측의 첨단 전투기에 대한 조사를 마친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숙소에 있는데 갑자기 먼 거리에서 포성이 들려왔습니다.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강력한 폭발음이었죠.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어요. 이동 중에 인도군 연락장교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파키스탄의 전방 기지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관측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쌍안경으로 바라본 광경은 믿기 힘들었어요. 파키스탄의 전방 기지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공격의 속도였어요.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단 2분 만에 36발의 포탄이 파키스탄 기지를 정확히 강타했다고 합니다. 저는 즉시 인도군 포병부대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산 K9 자주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인도군의 특별허가로 포병부대를 방문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처음 본 K9 자주포는 외형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육중한 몸체와 긴 포신은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성능이었어요. 인도 포병 부대장은 K9의 사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40km가 넘는 사거리, 분당 3발의 연사 능력, 1m 이내의 놀라운 정확도. 게다가 가장 인상적인 것은 슈센스쿠 능력이었어요. K9은 포탄을 발사한 후 30초 이내에 위치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적의 대포병 사격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는 핵심 능력이었죠. 부대 내 정비고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K9이 인도에 배치된 지 이미 3년이 넘었는데도 심각한 기계적 결함이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유지 보수만으로 완벽한 작전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한 베테랑 포병 사수는 K9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열정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사용했던 러시아제나 유럽제 자주포와 비교했을 때 K9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라고 했어요. 특히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그 어떤 무기 체계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직접 K9의 내부를 둘러볼 기회도 가졌어요. 내부 시스템의 인체공학적 설계와 첨단 기술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종석은 마치 현대적인 전투기 조종석을 연상시켰어요. 모든 기능이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복잡한 화력 지원 임무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죠. K9의 성능이 실제 전장에 미친 영향도 분명했어요. 파키스탄군은 K9의 정확한 포격으로 인해 심각한 사기 저하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타격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인도 정보 장교에 따르면 파키스탄군은 자신들의 통신이 도청당하고 있다고 의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K9 부대와 함께한 후 저는 숙소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의 K9 자주포는 현대 포병 전투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그 정확성, 화력, 기동성은 현존하는 어떤 자주포 체계보다 우수하며 이는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 결정적인 전략적 우위를 제공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의 화려한 첨단 전투기가 실전에서 실망스러운 성능을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한국의 무기 체계가 이렇게 탁월한 성능을 보이다니. 군사 분석가로서 저는 세계 방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K9 자주포의 놀라운 성능을 목격한 지 이틀 후 인도,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새로운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파키스탄이 중국으로부터 추가 J-10C 전투기를 긴급 지원받았다는 정보가 입수됐거든요. 인도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밀 무기를 투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인도 공군 기지로 초청을 받았어요. 특별 허가증을 받고 기지 내 고도 보안 구역으로 안내됐죠. 그곳에서 처음 본 전투기는 즉시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날렵한 외형과 독특한 날개 구조, 그리고 동체 측면에 그려진 낯선 마크. 인도 공군 장교는 그것이 바로 한국산 KF-21 보람의 전투기라고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인도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소수의 KF-21을 시범 도입하여 극비리에 시험 운용 중이었습니다. 저는 기술 사양서를 살펴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KF-21은 250km에 달하는 레이더 탐지 거리를 자랑했습니다. 이는 라팔이나 J-10C보다 훨씬 뛰어난 수치였죠. 더 인상적인 것은 미티어 미사일과의 조합이었어요. 유럽에서 개발된 이 미사일은 KF-21의 첨단 레이더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되어 100km가 넘는 장거리에서도 표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 공군 참모는 이 조합이 적기에게 보이지 않는 죽음을 선사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KF-21의 실전 투입을 직접 목격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두 대의 KF-21이 이륙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경이로웠어요. 놀라운 점은 소음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최신의 전투기들보다 훨씬 조용했죠. 이는 스텔스 성능의 일부였어요. KF-21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후 저는 조종사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 베테랑 조종사는 KF-21의 조종성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가 20년 넘게 다뤄본 어떤 전투기보다 직관적이고 반응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특히 고고도에서의 기동성은 믿기 힘들 정도였죠.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조종사들이 이 첨단 전투기에 적응한 속도였어요. 인도 공군은 KF-21을 도입한 지 불과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조종사들은 이미 기체의 성능을 90% 이상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조종사는 KF-21의 인터페이스가 매우 직관적이어서 복잡한 작전도 쉽게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기술 브리핑에서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알게 됐습니다. KF-21은 첨단 전자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적기의 레이더를 교란하는 능력이 탁월했고 동시에 다수의 표적을 추적하고 교전할 수 있었죠. 기술 담당 장교는 이 시스템이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정비경납고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KF-21의 유지보수 현황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첨단 전투기들이 비행 1시간당 10시간 이상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데 반해 KF-21은 그 절반 정도의 시간만 필요했어요. 모듈식 설계 덕분에 부품 교체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KF-21편대는 파키스탄의 J-10C 전투기들과 마주쳤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작전 통제실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KF-21이 적기를 훨씬 먼저 포착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J-10C 조종사들은 KF-21의 존재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레이더에 잡힌 상태였죠. 결국 파키스탄 전투기들은 교전을 피해 철수했어요. 하루 종일의 관찰과 분석을 마친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국의 KF-21 보라매는 4.5세대 전투기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용자 친화적 설계와 우수한 유지 보수성은 실전 환경에서 결정적 우위를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닌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된다. 인도 파키스탄 분쟁 현장에서의 관찰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제 보고서는 국방부 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이후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공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세계 방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됐죠. 먼저 유럽에서 큰 움직임이 감지됐어요. 핀란드 국방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 보고서를 검토한 후 K9 자주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어요. 이미 핀란드는 K9을 소량 도입한 상태였지만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의 실전 성능을 확인한 후 추가 구매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노르웨이와 폴란드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어요. 특히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방산 현대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에 고려하던 독일제 자주포 대신 한국의 K9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폴란드 관계자는 K9의 실전 성능 데이터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프랑스가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마크롱 대통령은 공개 연설에서 유럽의 안보를 위해서는 유럽에서 생산된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후에서는 프랑스 방산 기업들이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 드러난 라팔의 문제점을 긴급히 보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동남아시아에서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서 라팔 구매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 체계를 원한다며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등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무기를 선호해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한국의 방산 대표단을 초청하기 시작했죠. UAE의 한 고위 장교는 저에게 실전에서 증명된 성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K9과 KF-21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현했어요. 더 흥미로운 것은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의 변화였습니다.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수출 비중이 2020년 2.3%에서 2025년 8.7%로 급증했어요. 이는 프랑스의 일부 점유율을 잠식한 결과였죠.
중국 무기의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방산 전문가들과의 회의에서 한국 무기가 갑자기 인기를 끄는 이유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4가지가 꼽혔습니다. 첫째, 우수한 품질. 둘째, 경쟁력 있는 가격과 낮은 유지비. 셋째, 빠른 납기. 넷째, 강력한 사후 지원이었죠. 특히 세 번째와 네 번째 요소가 결정적이었어요. 한 유럽 방산 전문가는 프랑스나 독일의 무기 체계는 계약 후 실제 납품까지 평균 5-7년이 걸리는 반면 한국은 2-3년 내에 납품을 완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도 적극적이었죠. 중국 무기에 대한 분석도 흥미로웠어요. 많은 국가들이 중국 무기의 저렴한 가격에 유혹되었지만 실제로는 유지보수 비용과 운용상의 문제로 인해 결국 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 미얀마, 나이지리아 등에서 중국 무기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속속 들어왔어요. 프랑스 무기는 여전히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었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의문시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라팔 전투기의 실전 성능과 관련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인도의 사례가 다른 국가들에게 경고로 작용한 것이죠. 세계 방산 시장의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무기 체계의 실전 데이터와 품질 신뢰성이 화려한 마케팅보다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 새로운 기준에서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닌 진정한 지정학적 안보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었어요. 인도 파키스탄 분쟁 현장에서의 관찰과 그 후 세계 방산 시장의 변화를 종합하면서 저는 20년간의 군사 분석가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어요. 펜타곤의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발표하기 전날 밤, 저는 제 경험을 되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사 분석가로서 수많은 무기 체계를 평가해왔지만 인도 파키스탄 국경에서 목격한 한국 무기의 성능은 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특히 K9 자주포가 보여준 위력은 제 군사 분석가 경력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였죠. 다음 날 아침, 펜타곤 회의실은 각 군 대표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먼저 프랑스 라팔과 중국 J-10C의 실전 성능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의 K9 자주포와 KF-21 보라매의 성능을 비교 분석했죠.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한국 무기 체계의 실전 성능은 서구와 중국의 경쟁 제품을 크게 앞서고 있었습니다. 회의 후 한 해군 제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한국의 방산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조사한 내용을 설명했어요. 한국은 1990년대부터 국방 연구 개발에 꾸준히 투자해왔고 특히 실전 환경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에 중점을 두었다고요. 또한 정밀 제조 기술과 첨단 전자 산업의 기반이 방산 분야에 성공적으로 접목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전투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점이었어요. K9 자주포는 그 자체로도 뛰어났지만 지휘 통제 시스템, 탄약 공급 체계, 정비 인프라까지 완벽하게 조화된 패키지로 제공되었습니다. 이는 실전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냈죠. 이후 저는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았어요. 그들은 모두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의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한가? 저의 답변은 항상 3가지로 요약됐어요. 첫째, 실전 환경을 고려한 설계. 둘째,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셋째, 탁월한 신뢰성과 유지 보수성. 특히 세 번째 요소가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무기라도 전장에서 고장나면 쓸모가 없어요. 한국 무기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실전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했죠. 중국과 프랑스의 대응도 흥미로웠어요. 중국은 자국 무기의 품질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사후 지원을 개선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라팔의 레이더와 방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프로그램을 서둘러 진행했고 고객 지원 체계도 재정비했죠. 그러나 이미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등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시장을 지배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죠. 특히 중형 전투 체계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다. 실전에서 증명된 신뢰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정학적 안보 파트너로 부상했다. 한국의 방산 성공은 기술력만이 아닌 사용자의 실전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충족시키는 통합적 접근 방식에서 비롯됐다. 20년간 세계 각국의 무기 체계를 분석해온 저로서는 한국이 이룩한 방산 혁신은 정말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그들은 후발주자에서 선도자로 거듭났고 이제는 글로벌 안보 환경을 형성하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어요. 인도 파키스탄 국경에서 시작된 저의 관찰이 세계 방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